4개의 원소? 아니면 원자? 소크라테스 이전 마지막 3세대 철학자들을 10분 안에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2분 세계관으로 또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 다룰 철학자는 3명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는 한 가지였는데요.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 이후에 두 종류의 세상이 분리되었다고 했죠. 이성적인 세계와 감각적인 세계, 이로 인해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무의 상태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생성, 소멸을 포함한 아무런 변화도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듯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온통 변화로 가득합니다. 오늘의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 철학자들의 3세대로서 중재적 철학자라고도 불립니다.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 사이의 모순을 중재하고 조화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파르메니데스에게 동의했습니다. 킵의 왕이셔서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생성과 소멸을 가정하지 않고도 변화가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무를 가정하지 않고도 변화가 가능할까? 라는 게 그들의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를 내놓은 것이 바로 엠페도클레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파르메니데스 형님이 옳았던 것 같아. 이 세상은 영원하고 궁극적인 곳이지. 근데 꼭 변화라는 걸 통째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나타나는 걸로 봐야 될까? 사라지지 않는 작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조합을 이뤄서 변화를 일으키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엠페도클레스는 이런 발상으로 파르메니데스한테 두드려 맞고 울고 있던 헤라클레이토스의 위상을 다시 세워줍니다. 궁극적인 구성 요소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 요소들의 조합이 변화를 일으키지. 이러한 생각이 엠페도클레스를 포함해 오늘 다룰 3명의 철학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떠올린 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엠페도클레스의 구성 요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물, 불, 흙, 공기 4가지 원소를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이 1세대인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첫째로 엠페도클레스는 처음으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원소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둘째로 그는 원소들 외에도 힘이라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이 4가지 원소들을 묶어서 조합시키거나 아니면 흩어서 분리시키는 힘 말이죠. 이 힘으로 인해서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엠페도클레스는 이 힘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이 아저씨가 살짝 중2병이란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묶어주는 힘은 사랑이요, 흩어지게 만드는 힘은 미움이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단순히 중2병이라 보기는 어려운 게 이 사람의 글이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른 힘에 대해 사랑이나 미움 등의 인간적인 비유를 든 것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이분의 4원 소설은 이후 탑3 중 한 명인 아리스토텔레스 형님께서 친히 채택해 주심으로써 18세기까지의 물질관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낙사고라스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설정한 원소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진짜 식물의 씨앗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인데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씨앗하면 다시 탈레스처럼 하나의 기원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아까 여러 개였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씨앗입니다. 해바라기 씨도 있고 목화 씨도 있고 사과나무 씨도 있고 그런 것처럼 셀 수도 없는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바로 궁극의 원소라는 거죠. 엠페도클레스와 마찬가지로 아낙사고라스도 이 씨앗들의 변화에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엠페도클레스의 사랑과 미움 드립에 손발이 오그라든 나머지 멋있는 힘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바로 정신입니다. 정신이야말로 만물을 지배하는 힘이요, 모든 것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모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며 심지어 전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자료들의 한계로 그가 말하는 정신이 정확히 무엇을 뜻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궁극의 존재를 씨앗으로 설정하고 그 씨앗들이 정신이라는 힘을 통해 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 역시 엠페도클레스처럼 중재적 철학자의 대표 중 한 명입니다. 아낙사고라스 역시 이름에 아낙사가 들어가는 만큼 이름 쉽게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낙사 꼬랐어. 사원소설 꼬랐어. 바로 전에 얘기했던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이 꼬랐다는 거죠. 아낙사 꼬랐어. 죄송합니다.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슈퍼 천재가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데모크리토스입니다. 이분은 앞에 두 사람보다는 약간 뒤에 사람으로서 사실 플라톤과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사상적으로는 소크라테스 등장 이전에 위치시키는 것이 어울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분은 사실 무려 2000년을 앞선 과학자였어요. 현대 물리학에서 통용되는 원자설을 이미 이때 주장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떤 분들은 아낙사고라스의 씨앗 개념과 이게 뭐가 다르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씨앗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는 딱 한 종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무수히 많은 똑같은 알갱이들만 있는 거죠. 여하튼 이런 생각 자체가 당시로서는 말이 안 될 만큼 혁명적이라서 원자설은 아쉽게도 역사의 주류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데모크리토스가 유명해진 것은 그의 유물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모든 변화는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원자들의 기계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원자들은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며 무언가와 부딪히면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무가 썩으면 나무의 원자 알갱이들이 부딪히고 흩어지고 조화해서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내는데 쓰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연주의, 유물론,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요. 물질 세계만이 세상의 모든 것이며 그 외에 정신이나 영혼, 가치, 선과 악 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인간들이 개념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유물론과 함께 데모크리토스와 연관되는 사상은 바로 결정론입니다. 모든 것들이 원자들의 기계적인 움직임에 따라 모두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처럼요. 이런 경우 만약 원자의 운동 위치와 원리만 파악할 수 있으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저에게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y는 x 플러스 1이다. 자, x 값에 1을 넣으면 y 값으로 뭐가 나오죠? 2죠. 2를 넣으면 3이 나오고 3을 넣으면 4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처럼 특정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다는 게 바로 결정론이죠. 유물론, 결정론 등의 용어는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지지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다소 매몰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나쁜 것, 저 하늘나라는 좋은 것, 물질은 나쁜 것, 영혼은 좋은 것, 이런 생각. 이 세상을 탈출해서 천국에 기어코 도착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마인드. 물론 셋 중에서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세계관은 수용하기가 어렵지만 이 세 명이 전체적으로 시도하고자 했던 조화의 노력은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원리와 변화하는 원리가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 한자리에 있다고 말해요. 사실 기독교도 원래 그다지 이원론적이진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많이 엿볼 수 있고 엄밀히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살펴보았듯이 궁극의 로고스가 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이론론적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누는 것보다 이 세상 안에서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원리들의 흔적을 발견하고자 한 것이 바로 3세대 중재적 철학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을 바라볼 때 현대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좀 어렵고요. 엠페도클레스나 아낙사고라스는 변화의 원리로 사랑, 미움, 정신 등의 힘을 들었고 이는 곧 그들이 이론론적인 사고를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정신적인 영역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 사실 엄밀히 말해서 데모크리토스도 무신론자는 아니었는데 그는 단지 신들조차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 것 뿐이었습니다. 당시엔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사실 데모크리토스의 기계적 유물론과 결정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런 이론들이 대세를 차지하는 그런 역사에 이르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씨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3세대 자연철학자들은 궁극의 실체를 주장하던 파르메니데스와 변화를 주장하던 헤라클레이토스 사이에 긴장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중재적 철학자들이었다. 엠페도클레스는 변하지 않는 원소로 물, 불, 흙, 공기 4가지를 설정하고 사랑과 미움이라는 힘을 통해 이들이 조합되거나 흩어지면서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아낙사고라스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씨앗들을 원소로 설정하고 이 씨앗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바로 정신이라고 말했다. 자,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꽤 현대적인 주장을 펼쳤고 이로 인해 유물론과 결정론이 생겨나게 되었다. 다음 시간에는 소크라테스 이전 한 무리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동시대에 활동하던 궤변론자라고 불리던 소피스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